안녕하세요, 집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됐어요. 1000명 기념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Q&A를 들고 왔습니다. 사업 관련한 Q&A가 그때 반응이 좋았고 또 그 이후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1년 정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사계절을 우선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시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느끼면서 이 사업이 이렇구나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을 때는 오픈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고서 찍은 거라 그때랑 관점이 많이 바뀌었고요. 우선 그때 제가 장점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때 장점으로 뽑았던 유동적인 스케줄. 이 스케줄은 맞아요. 유동적으로 스케줄이 변해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일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상주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무인이긴 한데 저는 무조건 청소를 매일매일 하고 만약에 이용 시간이 좀 긴 팀이다 하면은 꼭 그 다음에는 다음 팀이 있더라도 청소 시간을 두고 청소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발목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집이 멀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정적인 스케줄을 잡기에는 어려웠어요. 12시부터 4시까지 항상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간 청소를 2시에는 해야 된다. 가는데 1시간, 집에 오는데 1시간, 중간 청소 시간까지 하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시간을 내야 되는데 제가 12시부터 일을 한다고 치면 그 시간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는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예약이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업으로 하지만 부업으로 한다면 과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고 청소 아르바이트를 쓰자니 일정적으로 청소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동적인 스케줄에 맞춰줄 수 있는 청소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이 도와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돈을 많이 번다. 그때 제가 장점으로 꼽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수익을 이따 마지막에 한번 제 궁금한 Q&A 같은 거 몰아서 답해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변수가 정말 커요. 매달 너무 커요. 그 이유가 시즌별로 옷이 나오는 시기가 있고 또 쇼핑몰이 인기가 없는 시기도 있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시기가 있고 소비를 하는 시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덩달아 저희도 쇼핑몰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쇼핑몰이 잘 되면 저희도 잘 되는 시기고 또 휴가 시즌이나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에 저희는 쇼핑몰 타겟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공휴일에 회사를 다니시는 거니까 쉬잖아요. 그게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변수가 너무 크고 매달 너무 다르고 오픈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픈할 때 반응이 좋으면 그걸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지 안 되던 스튜디오가 갑자기 잘 된다? 열심히 좀 더 노력해서 잘 된다? 이런 경우는 우선 쇼핑몰을 타겟으로 하신다면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자기 개발 시간이 많아서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진을 취미로 찍다가 점점 사업적으로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결국 지금 잠실에 포토 스튜디오를 열게 됐는데요. 이거과 다르게 렌탈하는 곳이 아닌 제가 작업실의 용도로 쓰면서 손님과 촬영을 하는 장소입니다. 사진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활용한다면 저와 같은 약간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노하우도 생기기도 했고 손님분들이 재방문 손님들이 많이 생기고 신생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요즘 매너가 너무 좋으시고 뭐 너무 깨끗하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아니 이 손님도 오늘 이용하셨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럴 정도로 좋아가지고 너무 손님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던 단점은 지금은 딱히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됐고요. 제가 여기를 계속 쳐다보는 이유가 여기 핸드폰이 있거든요. 여기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보면서 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1년간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래 할 사업은 아니다. 어떠한 이 공간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데 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던가 유행이 떨어진다던가 트렌디함이 떨어진다면 결국에는 이것도
낡기 마련이고 촌스러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라는 건 관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래 할 수 있는 장사일까 싶기도 하고, 이걸로 안주하기보다는 이것과 뭔가 관련되어서 또는 다르지만 내가 또 해볼 수 있는 것들? 기술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매일매일 새로운 곳이 나오고 너무 예쁜 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튜디오도 저거 따라야 되나? 저거 우리는 없는 건데 사야 되나? 이런 게 처음에 너무 심해서 막 가구도 처음에 완전 바꾸고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 이걸 더 좋아해 주시긴 하지만 항상 불안감이 있고요. 이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나는 많이 바꿔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가구도 좋은 거, 유행하는 거 따라가기에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요. 인기가 떨어질수록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어지는 건데 그 돈을 또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했고, 그리고 그 스튜디오가 잘 되고 있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인수글이 막 올라오고 그런 걸 보면은 참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남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쉽게 보고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정쩡한 인테리어랑 어정쩡한 센스로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감으로 나도 대충 공간 빌려서 그거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예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가 보는 눈에 예쁜 거랑 내 타겟이 사용할 때 예쁜 건 진짜 다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진작가들을 위한 렌탈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사진작가들이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감흥이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진작가가 되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촬영과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을 보니까 내가 촬영계 쪽에 좀 일을 했어요. 영상 촬영이나 편집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촬영 현장 분위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렌탈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문제는 타겟이 잘못된 거죠.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의 타겟이 아니라 쇼핑몰을 타겟으로 렌탈 스튜디오를 한다? 완전 다르거든요. 쇼핑몰이랑 사진작가랑 영상 촬영자, 이 분들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만약에 영상 제작 쪽을 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관련된 건 내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파악하고 하는 게 좋고, 내가 쇼핑몰 촬영 경험이나 모델 경험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쇼핑몰을 타겟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분야 모두 다 있었기 때문에 고루고루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 타겟층은 쇼핑몰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잘 된 곳은 몇 없어요. 망하는 곳이 진짜 태반이에요.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해도 주변 상권도 당연히 중요하고, 상권이 좋은데 경쟁력이 있는가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일지는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타겟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고, 그리고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서 저도 제 경험만 말씀드리는 거지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절대 말씀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저의 경험만 보시고 저 사람이 저런 경험을 했구나 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망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히 진짜 난 이걸로 매출 무조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망했는데 유튜브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스튜디오를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분이 결론으로 얻게 된 답이 제가 아는 것과는 달랐어요. 물론 저와 그분은 다른 경험을 했고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너무 생뚱맞고 너무 난 오히려 저걸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스튜디오의 장점이라 생각했는데 저분은 저런 스튜디오가 단점으로 찝어내네? 이런 걸 보면서 유튜브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유튜버는 그냥 자기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구독자나 조회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조금 더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듣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룸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도 진짜 많았는데, 파티룸은 그냥 지금 아예 불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방역수칙이 파티룸은 6시부터는 2차 접종과 상관없이 2인까지 무조건 2인.
그리고 낮에는 4인까지. 여러 명이서 모여서 편하게 놀려고 잡는 곳이 파티룸이잖아요. 사실 이 정책은 그냥 파티룸 죽어라 이런 정책일 수밖에 없어요. 파티룸은 거의 예약이 없고요. 한 번은 제가 부동산 알아볼 때였는데 그 중개사분께서 파티룸을 운영을 하시는데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잘 번다, 위반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더 비싸게 받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빴고, 이런 부분 신고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파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도 쉽지가 않다고 해요. 기분이 안 좋았죠. 지킬 사람은 다 지키고 있고 안 지킬 사람은 다 안 지켜서 돈 벌고 있으니까. 파티룸은 아예 불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이었고요. 다음에는 Q&A로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익은 처음 오픈했을 때는